냉동밥과 채소 이런 건 솔직히 얘기하면 괴담이에요. 전자레인지 용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글자 맨 끝에 헬스조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화학과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이광일입니다. 전자레인지에 쓰는 전자파는 소위 마이크로웨이브라는 파장이 긴 전자파인데 우리가 전구를 켜면 그때만 불이 켜지고 스위치를 내리면 불이 꺼지잖아요. 전자레인지도 똑같습니다. 켰을 때 전자레인지가 작동하고 끄면 전자파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전자파라는 것 자체도 전자레인지 안에 갇혀 있도록 그게 만들어져 있고 밖으로 새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자레인지 속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이 양과 음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바뀌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물 분자가 계속 그 위치를 바꾸면서 서로 마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이 데워지는 그런 원리인데요. 전기를 끄면은 전자파는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전자레인지 근처에 가면은 내 살이 뭐 이걸 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자레인지 자체가 그런 바깥에 있는 것을 데우도록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 닫고 사용만 하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럼 어릴 때 네. 저는 부모님한테 전자레인지 앞에 많이 있고 하면은 네.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전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괴담이죠. 네. 전자레인지를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를 굳이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비타민 C와 같은 것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해주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사라지는 비타민 C의 양 자체도 적으니까 너무 오래 가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실제 전자레인지를 이용을 해서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채소를 삶는다. 물을 넣고 삶게 되면은 채소 속에 들어있는 그런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것들이 물에 녹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가 버리죠. 근데 전자레인지 안에서 익히게 되면 채소 속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외려 더 좋습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가열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비타민 C와 같은 것들은 좀 파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짧게만 쓰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채소나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균들은 높은 온도에서는 사멸을 하죠.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안에서 음식물을 가열을 하는 것은 균을 죽이는 데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장이 건강하지 않은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생채소를 먹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전자레인지를 써서 채소를 익혀서 드시면은 식이섬유를 잘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많이 데워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고기 같은 경우에 소고기나 이런 것을 전자레인지 안에서 너무 가열을 하다 보면 꺼멓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밖에서 고기를 구울 때 태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그렇게 많이 태워 먹을 정도로만 사용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보관을 하다 보면 세균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열을 하는 게 맞고 전자레인지를 쓰는 것은 좋은 이런 세균을 없애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를 쓰는 것은 좋은 거고요. 하지만 이런 남은 음식을 어디에 보관하느냐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이 유리 용기라든지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그런 용기에 보관을 하는 건 괜찮지만은 소위 위생 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환경 호르몬이 좀 녹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보관 용기만 좀 신경 쓰시고요. 너무 냉장고에 오랫동안 두지 않는 것, 그리고 빨리 음식을 드시는 것, 이것만 지키면은 전자레인지를 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 나가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되도록이면 미세 플라스틱의 흡수 경로를 막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당장 암을 일으키고 치매를 불러온다 이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하지만 긴 세월을 두고 계속 이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는 물질들은 되도록이면 섭취하지 말자는 게 제 입장인데 그런 의미에서 편의점에서 사온 그런 음식들을 포장 용기와 같이 그대로 데우는 것은 거기에 붙어있던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을 접시라든지 유리 접시라든지 도자기 접시에 옮겨서 데워 드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하고요.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요 두 가지 글자만 좀 외워주세요. PE 그리고 PP. P는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PP, 이것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고분자 이름인데 이런 것들은 환경 호르몬은 나오지 않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좀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환경 호르몬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전한 그런 재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산 그 음식물이 PP라든지 PE에 포장이 됐다. 이때는 데워 드셔도 적어도 환경 호르몬은 섭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용기라도 PE, PP 이런 그 고분자 이름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PET는 실은 여기에서는 환경 호르몬은 안 나와요. 열을 가했을 때 이걸 만드는 그 고분자 자체가 약간 분해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물질이 반응하지 않은 원료 물질이 녹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 되죠. 전자레인지를 쓸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금속이라든지 이런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가면은 스파크가 튀고 불이 날 수가 있어요. 왜 그 컵라면에 뚜껑에 보면은 그 은박 코팅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떼내고 사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냉동밥과 채소 이런 건 솔직히 얘기하면 괴담이에요. 냉동밥 자체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없는데 밥을 한 다음에 어디에 담아서 보관을 하느냐, 그때 만약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냉동을 시키면 그 나중에 그 플라스틱 표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좀 떨어져 나올 수 있으니까 유리 용기에 담으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채소도 마찬가지, 채소도 너무 가열을 오래 한다든지 했을 때 일부 비타민이 그 분해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껍질이 있는 그런 음식들은 전자레인지에서 쓰는 걸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생달걀을 삶기 귀찮으니까 전자레인지에서 돌리게 되면은 속에 이 껍질 속에서 수분이 이제 전기로 변하잖아요. 그게 폭탄이 됩니다. 펑 터지고, 또 밤도 마찬가지예요. 밤 같은 것도 넣어서 돌리면 또 터지고, 또 소세지도 마찬가지예요. 소세지가 보통 그 껍데기가 있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수분이 또 팽창하면서 나중에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전자레인지 안에 아주 더러워지니까 그때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자레인지 돌리겠다 그러면 칼집을 약간 내서 물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돌리는 게 맞죠. 전자레인지에서 쓰는 용기는 딱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전자레인지를 돌렸을 때 그 고분자가 녹으면서 또는 그 고분자가 분해되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질이 녹아 나오는지 아닌지, 그게 딱 한 가지 기준인데, 그걸 이제 우리는 뭐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고분자를 만들 때 썼던 출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긴 얘기 다 치우고요. 중요한 것은 PE, PP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전자레인지에서 쓸 수 있는 고분자는 딱 두 가지입니다. PE와 PP인데 이것이 가지는 기준은 하나, 이 환경 호르몬이나 어떤 그 출발 물질이 녹아 나오지 않는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PE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비닐봉지 있잖아요. 비닐봉지는 그냥 대충 만든 거예요. Low Density PE라고 해서 LDPE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전자레인지용으로 나오지 않고 HDPE라고 해서 High Density, 고밀도 PE, 좀 단단한 형태죠. 이런 것들은 전자레인지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용기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고 전자레인지용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글자 맨 끝에 PE나 PP가 있으면 쓸 수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P나 PP도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플라스틱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물질이라는 거지, 유리나 도자기보다 더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댁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유리나 도자기를 쓰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놀러 나갔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저기 콘도나 이런 데 갔을 때는 PE나 PP를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법을 따지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전자레인지 안에서 무언가를 폭발시키지 말자. 그러니까 계란이라든지 밤 이렇게 터질 수 있는 것들은 돌리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튀었을 때 전자레인지가 더러워지니까 그걸 피하면은 전자레인지는 아주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쓰다 보면 좀 튀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알려드리면, 알코올 있죠. 알코올을 이용을 해서 음식물을 닦아낼 수가 있고요.
알코올은 세균을 잘 죽이니까요. 그리고 식초가 좋습니다. 식초가 또 세균을 잘 죽입니다. 그래서 식초로 내부를 닦아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찌꺼기가 바닥에 많이 남았다 그럴 때는 베이킹소다나 워싱소다 같은 염기성 물질을 물에 좀 녹여서 내부를 닦아내고 깨끗한 행주로 닦아내고 그러면 이 전자레인지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속에 그 맨 가운데 거기에 저기 전자파가 모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열이 제일 잘 되니까 거기에 뭐가 있으면 전자레인지 돌리면 다 죽죠. 세균이 다 죽는데, 근데 이제 튀어 있는 음식물이 붙어 있는 곳은 세균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있으면 세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또 전자레인지 돌리면 또 죽으니까 그렇게 막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자레인지를 활용해보는 집에서 세균을 잘 죽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면 젖은 행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세균을 다 죽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세미 같은 것들도 그 속에 넣고 그렇게 돌리면 또 죽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를 그런 데 써도 좋습니다. 전자레인지는 문을 잘 닫고 사용하면 절대 거기에서 전자파가 나와서 여러분을 해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껐을 때 또 전자파가 나오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그런 전기 기구인데요. 하지만 이것을 사용할 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거는 껍질이 있는 것들, 달걀, 또 소세지 같은 랩으로 씌워놓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자레인지에서 데우지 않는 것, 그래서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금속 성분을 집어넣으면 스파크가 튀고 또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속에서 환경 호르몬이 녹아 나올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은 사용하지 않는 것.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자레인지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유리입니다. 유리하고 도자기 이런 것들 쓰실 수 있고, 정 안 된다고 그러면 PE, PP 요 두 가지 고문자 재질은 쓸 수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십시오.